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왜 그것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의 가장 큰 노력은 종종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려는 여정에서 마주하는 깊은 역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만,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만, 더 필사적으로 원해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진실의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노력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부재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 채널은 양자 물리학과 영성을 연결하여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기억하는 여정을 돕기 위해 깊은 의도와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하나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단순성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에 저항이 적을수록 현실은 더 빨리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너무 많은 저항, 즉 의심, 두려움, 과도한 생각, 그리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모든 투쟁을 내려놓고 가장 강력한 창조의 형태인 순수한 허용의 상태로 들어가는 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단순성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텅 빈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창조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 특히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현실은 이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봄은 모든 잠재적 현실, 즉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장, 그가 말한 접힌 질서 속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라디오가 특정 방송국의 주파수에 맞춰야만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듯이 당신도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당신의 진동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노력이나 투쟁이 아니라 진동의 정렬, 즉 얼라인먼트입니다. 이 정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감정적, 정신적 단순성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20세기 영적 스승 네빌 고다드가 말한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현실이라는 깨끗하고 의심 없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이 일관성 있는 내면의 상태가 바로 양자장이 반사하는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거나 좇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과 동일한 진동수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리된 관찰자가 아니라 그 현실 자체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이 사라진 상태, 즉 단순성의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현실은 당신을 통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노력의 고리입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 행동의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 잠재의식은 과거의 감정적 기억과 신념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나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고통받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의 고리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잠재의식적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 순환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기반한 노력은 양자장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정전기로 가득 찬 신호를 보냅니다. 우주는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한편으로는 부유함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부족하다는 두려움과 불안의 진동을 내보냅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신호는 서로를 상쇄시켜 당신을 제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가치가 노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하며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종종 오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외부 세계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증거를 찾는 행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양자적 관찰이 아니라 감시입니다. 감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직 여기에 없다는 불신과 조바심의 에너지를 우주에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은행 잔고를 확인하거나 그 사람이 연락했는지 확인하거나 사업이 성공했다는 외부 신호를 찾을 때 당신은 실제로는 나는 이것을 믿지 않아. 나에게 증명해봐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듭니다. 반면 진정한 양자적 관찰은 내면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당신이 원하는 결과의 느낌에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고요한 확신이며 그 현실이 주는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서, 당신의 감정 속에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반응하는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외부 증거를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느낌을 가꾸기 시작할 때 당신은 감시자에서 창조자로 전환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분산되지 않고 원하는 현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으로 집중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시를 멈추고 관찰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초점을 외부 세계에서 내면의 상태로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단순하고 명확해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몸은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와 같은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심장은 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우리가 사랑, 감사, 기쁨, 평화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심장과 뇌는 일관성 있는 상태, 즉 코히런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심장 박동 리듬은 부드럽고 질서 있는 파형을 만들고 당신의 몸 전체 시스템은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이 내면의 조화는 매우 강력하고 질서 있는 전자기장을 외부로 방출합니다. 이 코히런트한 신호는 마치 레이저 광선과 같습니다. 레이저의 빛이 강력한 이유는 모든 빛의 파동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생각이 감정과 일치하고 당신의 내면이 의심 없이 명확할 때 당신의 의도는 레이저처럼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 양자장에 명확하고 강력한 지시를 내립니다. 반대로 당신이 노력의 고리에 갇혀
두려움, 의심, 불안을 느낄 때 당신의 전자기장은 혼란스럽고 비일관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반 전구의 빛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존재하지만 힘이 없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신호는 양자장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없습니다. 후선규전학은 이러한 상태가 우리의 생물학 자체를 바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감정, 즉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의 유전자의 신호를 보내 어떤 유전자를 켤지 끌지를 결정합니다. 일관성 있는 긍정적인 상태는 건강과 활력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반면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질병과 노화의 유전자를 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는 단지 기분이 좋은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물학을 바꾸고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노력의 고리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영역에서 가장 애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일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그 영역에서 당신이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노력의 밑에 깔린 감정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또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일 것입니다. 이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것을 바꿀 힘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적 단순성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핵심 감정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안도감일 수도 있고 자유, 기쁨 또는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감정에 집중하고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그 감정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느낌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 안에서 느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점, 당신의 새로운 집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당신이 노력의 고리에 갇혀 있는 삶의 한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당신이 정말로 얻고 싶어 하는 근본적인 느낌이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제부터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할 감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결과를 좇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가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때 의심과 외부 현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정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당신의 3차원 현실이 당신의 내면 상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과거의 진동, 과거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낸 잔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된 뉴스입니다.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과거의 패턴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임무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폭풍우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전환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까요?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온하고 자신감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이제 두려움과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영감과 명확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 속에서 100개의 회사에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내는 대신 자신이 이상적인 직업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영감을 받아 차분하게 이력서를 다듬거나 특정 인물에게 자신감 있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에너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주의 지성은 우리의 작은 마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창의적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원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그 과정을 미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가장 적은 저항의 길을 통해 당신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신뢰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당신의 힘은 더 많이 행동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존재하는 것에 있습니다. 현실은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용을 통해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성의 원칙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과제는 내면의 저항, 즉 의심, 두려움,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줄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풍경을 단순화함으로써 당신은 원하는 결과와 자연스럽게 진동적으로 일치하게 되고 그것이 당신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 상태는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창조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양자장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당신의 현실을 선택하는 일관성 있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쟁을 내려놓고 단순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단순성을 실천하는 한 가지 행동에 전념하십시오. 밀어붙이는 대신 놓아주십시오. 걱정하는 대신 확신을 느끼십시오. 오늘 당신이 무엇을 내려놓기로 선택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